23년 동안 제가 해왔던 것처럼 평탄은 했다.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졸업식에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오늘은 2024년 상반기 제 혈당을 빠르게 살펴보고요.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기쁜 소식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 영상이 추석 때쯤 업로드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과 아버지 칠순여행을 국내로 가기로 했거든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가족들과 이 영상을 함께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빠르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제혈당, CGM의 외래 혈당 프로필 보고서, AGP 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평균 포도당 수치는 126이었어요. 당하혈색소는 6.35였고요. 2023년 한 해 동안 평균 당하혈색소는 6.3이었고 2022년에는 6.1이었는데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변동계수 CV 1월부터 6월까지 CV 평균 수치는 31.283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31.066이었고 2022년에는 33.766이었어요. CV의 공고치는 36% 이하인 거 아시죠? 올해 상반기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CV 목표는 30%인데 상반기에는 4월에만 그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요. 핑계지만 직장인이라 바빠지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지난 23년 동안 제가 해왔던 것처럼 평탄은 했다. 개인적으로 바쁜 와중에도 아주 잘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지표가 타이밍 레인지, TIR이죠. 목표 범위 내의 혈당의 비율이고 1형 당뇨인의 목표 범위는 70에서 180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일반인 정상 혈당이 80에서 120이잖아요. 저희 같은 1형 당뇨인은 혈당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80에서 120 이 수치를 절대 못 맞춰요. 그래서 1형 당뇨인의 목표 혈당 범위는 70에서 180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이 목표치를 85% 이상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와, 나보다 잘하네? 난 밥 먹으면 항상 120 넘어가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시고 최고 많이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한 140, 50 정도?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좀 약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 그래요? 저는 180이 나와도 제 목표 범위 안에 들어간 건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TIR 권장 목표치는 70% 이상입니다. 저의 상반기 평균 TIR은 86.739%였습니다. 2023년은 87.149, 그리고 2022년은 82.666. 뭐 올해도 나쁘지 않아요. 월별로 TIR을 보면 4월이 91%로 가장 좋았고요. 3월이 85%로 가장 나빴지만 권장 목표치는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4 이하의 TBR 심한 저혈당은 1%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저는 상반기에 0.586%, 작년에는 0.454%였고 2022년에는 0.82%였습니다. 그리고 70 이하의 TBR 저혈당은 4% 미만이 권장치인데 상반기 제 TBR 70 이하는 4.21%였습니다. 작년에는 3.71%였고 2022년에는 5%였어요. 저의 스트레치 골은 2%거든요. 2%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저혈당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꼭 2%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50 이상의 TAR, 심한 고혈당은 5% 미만이 권고치이고 제 상반기 심한 고혈당은 0.935%였습니다. 2023년 평균은 0.745%, 2022년에는 1.211%였고요. 180 이상의 TAR, 고혈당도 25% 미만이 목표치인데 상반기는 9.052%, 2023년은 9.136%, 2022년은 12%였습니다. 아직 위로는 여유가 많이 있죠. 저혈당 줄이는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 제혈당을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상반기도 열심히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못했으면 다음에 더 잘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제가 상반기에 좋은 소식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활동하는 일영당뇨병 환우회와 슈거트리 카페에는 이미 좋은 소식을 나눴는데, 첫 번째 좋은 소식은 6월 말에 미국 롱비치에서 세계적인 국제 엑스포가 있었어요. 그 엑스포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의 세계 최고의 기술, 제품을 뽑는 대회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프로젝트로 이 대회에서 당당히 세계 1등 최고의 기술상을 받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겨우 갔거든요. 진짜 1등상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 회사에서 저 혼자 미국 출장을 3박 5일 동안 갔는데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래서 제 TIR이 50%밖에 안 됐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결과가 좋아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덕분에 회사에서도 축하를 많이 받았고 슈거트리 카페에서도 축하를 많이 받고 정말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팀장님, 소장님, 원장님께 작게나마 회사에 보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대형 회사 프로젝트는 한두 명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야 하고 함께 일해야 해요. 그 상도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받은 상은 절대 아니고요.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프로젝트 모든 분들의 도움 덕분에 이 상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일이 제가 얼마 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요즘에 사실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 너무 많아요. 박사학위 받은 게 뭐 별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유튜브 취업도전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9년 동안 취업을 위해서 달려왔고 지금의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9년차 제 나이 37살에 2018년 모교의 박사과정 도전을 제가 시작을 했고요. 6년 만에 드디어 졸업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취업을 좀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그 당시 취업에 유리한 컴공으로 진학을 했고 근데 대학교 입학하고 첫 학기에 제가 일형당뇨가 발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일형당뇨도 일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공무원 고시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운동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고 결국 2년 만에 고시 공부를 접었고요. 다시 학교로 복학을 했죠. 제 몸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취업에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도전을 했어요. 학점, 토익, 해외 연수, 동아리, 활동, 연구실, 조교, 전국대회 상도 받았고요. 취업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사회에서 일형당뇨가 이렇게나 큰 벽이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일형당뇨를 처음부터 숨겼으면 바로 취업에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일형당뇨가 왜? 라는 생각으로 당당하게 취업 도전을 했다가 50군데에서 고배를 마시고 취업에 실패했죠.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학비가 걱정이었고요. 그런데 등록금도 100% 무료이고 기숙사도 제공해주는 정말 돈 한 푼도 안 드는 학교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겁 없이 도전했던 것 같고 입학한 것도 정말 기적 같았지만 2년 동안 제 대학원 석사 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석사 졸업 후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연구소에 들어갔고 지금 회사의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결혼도 하고 애들도 둘이나 있는데 이제 겨우 안정이 됐는데 다시 박사 공부를 한다고 다들 굳이 힘들게 왜 해? 그걸?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학교는 야간 수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풀타임 박사와 똑같이 수업받고 세미나에 전공시험에 졸업 규정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교수님도 직장 다니면서 너가 졸업할 수 있겠냐고 안 받아주셨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만의 또 다른 큰 목표였어요. 일형당뇨가 있어도 얼마든지 남들 하는 거 다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고 너 그건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들 그리고 대학 졸업할 때 아픈 사람은 우리는 뽑을 수 없다고 나를 떨어뜨린 그 사람들 내 방식대로 나도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동안 제 휴가는 거의 수업 받는데 다 썼고요. 회사에도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2시간 거리에 학교 수업을 받고
밤에 다시 회사에 들어와서 나머지 일을 하는 그 고된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드디어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무사히 박사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저를 믿어준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내, 그리고 우리 아이들, 또 응원해준 동료들, 친구들, 많은 분들 덕분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이상주의자이고 도전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왜? 진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지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시간이 걸려도 힘들어도 한번 해보자. 요런 좀 피곤한 스타일이거든요. 뭘 제가 엄청 잘하진 않지만 제가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잘 없어요. 힘들면 조금 쉬었다 가고, 걸을만 하면 또 일어나서 묵묵히 걸어가고, 그래서 그 오랜 시간을 견뎌낸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해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고 저 스스로에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20살 일형당뇨가 발병하고 지금 23년이 훌쩍 지났잖아요. 제가 대학원을 갔던 것이 솔직하게 취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일종의 도피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사회에서 나를 일형당뇨를 받아주지 않는 이 사회에서 저에게 대학원은 도전이었고 일형당뇨인도 할 수 있다는 외침이었거든요. 졸업식에서 박사 졸업장을 봤는데 감정이 올라오더라고. 23년 동안 정말로 수고했다, 잘했다, 고생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좋은 일이 많았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말고도 이렇게 회사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유튜브도 계속해서 찍을 수 있고요. 일형당뇨 물론 힘든 병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꿈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걷고 있는 모든 일형당뇨인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나의 당뇨씨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